오늘은 그 송태조, 조광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광윤은 927년에 태어나서 97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는 49살이었습니다. 20살에 전장에 나갔어요. 그때 당시에 혼란스럽던 그 5대 10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을 차례로 복속을 했어요. 그때 군주는 후주의 세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세종이 상당히 영민한 능력이 있는 임금이었다고 그래요. 천하를 거의 다 통일을 했어요.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흡수합병을 하게 되었는데 39살 먹었던 그 세종이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이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그 역사는 좀 달라졌을 것이다.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아무튼 세종의 아들이 7살이었는데 이 사람을 황제위에 앉혔습니다. 그런데 세종이 죽고 나서 그 조광윤 밑에 있던 제장들이 조광윤을 옹립해서 황제위에 오르는 게 좋겠다. 이래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조광윤 보고 황제위에 오르도록 건의를 했지만 조광윤은 듣질 않았어요. 내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. 그런데 어느 날 조광윤이 술이 취한 사이에 술이 취한 조광윤을 용포를 입혀서 강제로 황제위에 나아가게 합니다. 당시에 7살밖에 안 되는 후주의 임금한테 양위를 받아서 송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. 송나라 건국 이후에 정책은 어떠느냐? 상당히 정책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과거제도를 실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추천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완벽한 과거제도를 실시했다. 그 다음에 뭐 염전과 주조의 그 위반을 관대하게 처리했다. 이 염전과 주조는 국가가 경영하는 것인데 이거를 개인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대하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뭐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 이거 아주 특별했다. 그 다음에 왕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주 세종시대의 신하로서 조광윤이 베푼 그 잔치에 와서 술을 한 잔 먹고 대성통곡을 했다. 그러니까 조광윤 제장들이 이것은 도저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. 있을 수 없다. 그래가지고 처벌을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. 그러나 조광윤은 처벌하지 마라. 나도 남의 신하가 되어봤지만 신하로서 오죽하면 그런 마음을 갖겠느냐. 묻지 마라. 이랬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세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질 않았다는 거예요. 죽이질 않아가지고, 그, 신하들은 이제 자꾸 죽여야 됩니다. 이게 이제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. 이러는데 전혀 죽이지 않았다는 게 놔둬라.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아들 중에는 송나라 때 자사벼슬도 한 사람이 있었다.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천하가 거의 통일되고 나니까, 장군들이 이제 병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장군들을 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.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나라 때는 한신이라든지 또 경포팽원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또 후에 명나라 때 봐도 주원장이 주변에 있는 친구나 무슨 장수들 뭐 이런 사람들 거의 남겨놓지 않고 다 내쳤거든요. 거의 다 죽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랬단 말이죠. 근데 조광윤은 어떻게 했느냐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물러나기는 했는데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주 불이익을 특별히 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느 날 술 한 잔 먹으면서 제장들 보고 인간이 뭐냐?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뭐냐? 부귀영화 아니냐? 별거 아니다. 인생은 짧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그 조광윤의 말뜻을 알아차렸어요. 그래서 다들 모두 자기 그 병권을 내놓고 이렇게 물러났다.
근데 중요한 것은 같이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데도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했다. 이것이 유일하게 그 조광윤만이 이렇게 한 것이다.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보면서 조광윤이 그 중국 역사에서 비교적 그 유능한 창업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형제간에도 비교적 우애가 깊었다.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. 다만 조광윤이 49살에 죽은 다음에 그 동생 광이라는 사람이 황제위에 올랐는데 그 아들, 그러니까 조광윤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그 동생이 황제위를 계승했다. 이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. 하나는 조광윤의 뜻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이냐, 아니면 조광의가 형이 죽은 다음에 그 권력을 찬탈하고 조카들을 전부 이렇게 제거한 것이냐, 이런 이야기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.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송나라는 북송을 거쳐서 남송까지 이렇게 역사가 유지됩니다. 다만 송나라 때는 그 문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북송 때는 그 구양소라든지 소식의 그 삼부자라든지 그 외에 그 유명한 그 문인들이 많이 나왔고, 남송 때는 그 주희라는 걸출한 인물도 나오게 됩니다. 오늘은 송태조, 조광윤의 건국과 통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.